두 번째 연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 계시는 김희영 교수님이신데요. 네, 김희영 교수님은 수의사신데,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신 수의사신데, 수의사 중에 이렇게 한의사보다 침을 더 사랑하는 수의사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네, 침에 흠뻑 빠진 수의사신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실험실에서 같이 연구를 하시다가,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옮기셨습니다. 김희영 교수님은 침치료가 약물 중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침치료의 효능이 대뇌에서 신경과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도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희영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초청해주신 김재호 교수님, 그 다음에 이보은 교수님, 그 다음에 이해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보은 교수님이 저에 관련된 그 소개를 다 하셔가지고, 뭐 제가, 소개는 넘어가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생리학교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말이 길어지면 저녁 늦게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10장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거는 주로 코케인을 많이 했었는데 코케인에서 침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지 그거에 관련돼서 이재건 선생님처럼 뉴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주섬주섬 한두 데이터씩 모아놨습니다. 예. 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대구한의대 2011년도에 왔었는데, 어, 그, 침을 이제 많이 한 양재 교수님하고 이봉호 교수님께서 이제 침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중독의 응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봉원 교수님의 침을 놓으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갓 들어온 석사 과정이나 아니면 처음 침을 다루는 사람이 침을 맞았을 때는 약간 침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첫 번에 들어와서 한 작업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한번 침 효과를 누구나 그러니까 이봉 교수님은 어떻게 뭐 돌리고 빼고 뭐 해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한 20초 자극을 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요. 뭐.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면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뒤를 연구할 게 아니고 이봉호 교수님 사람을 갖다 놓고 연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거를 좀, 사람들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어, 진동을 이봉 교수님 많이 일으키고 이러는데 얘는 진동이나 돌림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일관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핸드폰 모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돌림 모터인데 한 1,000원 정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클립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침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핸드폰이 쭉 울리게 되면 쭉 하면 이게 쭈르르 이렇게 이제 요렇게 막 울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유닛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다 결합을 했었고요. 첫 번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러면 침을 이렇게 찌르게 되면 막 돌리고 흔들고 탐법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전침도 넣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과연 A5를 거쳐서 갈까? 아니면 C5 가장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 피부 쪽 하시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렇잖아요. 이게 살짝 건드려도 될까? 아니면 세게 통증적인 자극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이거 레코딩을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저희가 이제, 요 신경, 우리가 이제 주로 신문열자리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쪽에 신경을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척골신경을 따가지고, 전기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걸어요. 걸으면, 여기 한 파이버가 하나 좀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레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침을 한번 울려주는 거죠. 요거 저희가 썼던 거를 해보면 A5도 굉장히 많이 저기 자극을 들어가고 C5도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는 거 두 개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중독에 관련돼서는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첫 번에
요 했던 것 중에 이제 여기 신문열과 양계열짜리를 주로 이용했는데 이제 그 코케인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이제 로코모션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한 100 정도를 계속 100cm를 걸었다면 한 1000cm 정도 이렇게 계속 걸을 정도로 많이 코케인을 넣으면 15mg 정도를 넣으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그 양재하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부터 많이 써왔던 신문열 자리, 요 자리를 만약에 침을 이렇게 그 전기 자극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개발한 걸로 미케니컬한 스티뮬레이션을 주면은, 이게 그 코케인 약물 행동 자체가 뚝 떨어지거든요. 신기하게 떨어지는데, 근데 LI5 반대편에 불과 여기 한 3, 4m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얘를 그냥 울림 자극을 해주면 얘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2011년부터 계속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게 요 첫 번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요런 코카인 약물 행동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파이버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A5랑 C5가 들어가서 C5가 통증 루트 같은 경우 이렇게 반대편으로 거쳐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A5는 도자이 컬럼 패스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루트 중에서 두 가지의 큰 센서리가 위로 올라가는 루트 중에 과연 어떤 거가 관여를 많이 할까라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었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침을 이렇게, 코케인을 하면 이렇게 쥐가 많이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 신문열에 침을 넣고 나서 자극을 주면 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통증 루트인 C5를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요 루트를 블락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요 루트 자체를 배쪽 면을 잘라내요. 칼로. 되게 단순하거든요. 칼로 잘라내게 되면 여기 부분을 잘라서 침을 놓게 되면은 침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노달라믹 패스웨이, 요 패스웨이 자체에는 요 침 루트가 관여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면 여기 A5는 살짝만 건드려도 울림에 미케니컬한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은 요 루트에서 바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요 루트가 도살 칼럼 패스웨이거든요. 요 패스웨이를 만약에 칼로 이렇게 살짝 잘라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코케인을 넣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여기를 침자극하면은 이렇게 신문열 자극하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를 자르고 나서 침자극을 했을 때는 거의 침자극이 불락이 되는 그래서 요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가 아닌가 살짝만 건드려도 효과가 나타난 부위가 신문열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코케인 다른 그 모델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딕션 쪽에서 특히 코케인 쪽에서는 A5 쪽이 많이 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 침자극을 했을 때, 과연 브레인의 첫 번 닿는 곳이 어디로 설정하면 이 고상회로 쪽으로 넘어가는 그 루트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출발 시점을 어디를 잡아야 되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레터럴 하이포살라머스 있는 부분들이 핵들이 있는데 요 핵들이 만약에 침을 자극해가지고 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루트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LH 부분에 있는 뉴런을 엑스트라 셀룰러 레코딩으로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진동침 가지고 자극을 해보니까 쭉 그 파이어링이 더 뜨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침 자극이 끝났을 때 바로 꺼지는 걸로 봐서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똑같은 걸로 봐서 얘는 순간적으로 센서리의 반응을 신문에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또 하나 궁금했는데 과연 이게 센서리 받는 루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채널 있으면 과연 그럼 우리가 신문열하고 있는 그 루트에 있는 부분이 요 핵 자체가 센서리를 받긴 하지만 과연 이런 침 효과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한 장비 중에 하나가 나중에 뒤에 부분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G는 두 가지의 초음파 음성을 내는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22
2kHz. 그 다음에 얘가 기분이 좋거나 뭐 마약을 먹거나 자연적으로는 섹스를 하거나 그러면 저 소리를 내는 게 50kHz. 사람의 귀에는 잘 안 들리죠. 요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코케인을 넣게 되면은 거의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침을 주게 되면은 똑같이 코케인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 얘가 좋아라는 음성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형질을 이용해 가지고 LH를 정기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죠. 파괴시켰을 때 침을 그냥 줬을 때는 쭉 올라가는데 그 침을 안 주고 그 다음에 LH 리전만 줘가지고 코케인을 주면은 쭉 올라가게 되는데, 리전을 준 다음에 침을 주면 그 다운 침 효과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H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첫 번 타겟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LH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했던 게, 그러면 이 LH로 간 다음에 어느 루트를 자극해가지고 이 뇌 보상 회로를 다 억제를 시킬까라는 게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LH 있는 부분이 레테럴 하이포살라머스 있는 부분이 많은 프로젝션 뉴런이 이제 LHB, 레테럴 하베뉼라라고 하는 LHB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가 혹시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레디라는 방법을 썼거든요. 드레디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이제 그 화학 유전학적인 방법 써서 요 루트를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레디가 가고 이 터미널 부분에 요거를 블락할 때 CNO라고 하는 거를 약물을 주면 약간 화학적으로 요 부분을 채널 자체를, 유럴 서킬 자체를 블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봤을 때 코케인을 넣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침 자극을 주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CNO를 줘서 이 부분을 블락한 다음에 침을 주면은 침 효과가 사라지는 걸로 봐서 이 루트가 연결되는 하나의 루트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루트가 신분열의 중요한 센서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LH 뉴런의 레터럴 하이포살라무스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자면, LH 뉴런에는 한 8개 정도의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되는 걸로, 그러니까 핵 뉴런들이 분비돼, 그 8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했던 것들이 글루타메이트랑 그 다음에 그 오렉신 쪽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뉴런들이 다 검색을 해봤는데, 아마 그런 두 가지 뉴런 중에서 혹시 저희가 타겟하는 거를 문헌 서치를 했을 때 그 오렉신 쪽에 많이 이런 게 관여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다가 그 오렉신을 블러킹할 수 있는 약물을 LHB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한번 그 침작을 했을 때 침자극 효과가 사라지는지를 보고 나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코케인을 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침을 주게 되면 여기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오렉신을 엔타고니스트를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침 자극을 주면 요게 침 효과가 많이, 그러니까 완전 블락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블락되는 현상이 좀 보여가지고 오렉신이 관여돼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침자극을 주었을 때 요 루트를 올라가서 그 다음 타겟 상대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었다가, 혹시 LHB, 레테럴 하베뉼라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관여되어 있는 중간 루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서, 여기에 보면은 많은 온도계가 있어요. 이렇게 주사 바늘처럼 한 27게이지 정도 되는 K-타입 온도계가 있는데, 이 온도계를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퓨저그래프에 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온도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침자극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온도가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메타볼릭 레이트가 어떤 대사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아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겠냐. 그러다 보면 좀 활성화가 많이 증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침자극을 했을 때 보면 이거 쭉 올라가요. 이렇게 신문열 자극하면, 자극하고 나서 요 정도 자극하고 난 다음에 20초 자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또 떨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구나라는, 침자극을 하도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 요거를 활성화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요걸 혹시 파기하면 침자극의 효과가 사라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정기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전기를 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파괴시키는 거죠. 요게 LHB 이 정도 되는 요 부위인데, 정기적으로 파괴를 시킨 다음에 코케인을 만약에 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침만 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블락을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소락을 시킨 다음에 침을 주면 침 효과가 사라지는 걸로 봐서 LHB 자체가 이렇게 루트로 올라간 루트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요 RMTG, LHB에서 RMTG로 가는 영역도 저희가 보긴 봤지만, 이 RMTG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요 신호를 받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신호를 받는 곳이니까 요 부분에 가바 뉴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이었었는데, RMTG 뉴런의 가바 뉴런을 파이어링을 잡을 때 보면은 여기 파이어링이 한 20km, 20Hz 정도 자연 파이어링이 되면 가바 뉴런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침 자극을 딱 주니까 파이어링이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봐서 RMTG에 있는 가바 뉴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침 자극을 주면 활성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옵토제네틱스를 써가지고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을 블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요 RMTG라는 영역을. 저희가 좀 기술이 더 있고 마우스를 사용했다면 RMTG에는 가바 뉴런을 블락킹하는 그거를 썼을 텐데 그 당시에는 렛을 사용하고 이런 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RMTG에 있는 헤일로 로드옵신을 써가지고 여기를 빛으로 블락을 했죠. 요 부분을 코케인을 넣으면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RMTG 있는 부분을 옐로 라이트를 줘가지고 약간 블락을 해요. 이 부분을 오틱 파이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침을 주게 되면 침의 효과가 파절하게라도 블락이 되는 걸로 봐서는 RMTG에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RMTG에서 도파민 뉴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도파민 뉴런에 나와서 이쪽에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VT에 있는 영역 쪽에서 이 도파민이 혹시 RMTG를 파기하면 침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느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거 데이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코케인을 넣으면 이렇게 도파민이 이제 저희 실험실에 세팅되어 있는 고속 볼타메트리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파민을 측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한 20분마다 한 번씩 도파민을 이렇게 측정을 했죠. 근데 치매 효과를 보기에는 마이크로달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침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그 효과가 좀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카본 파이버를 장착을 해서 정기적으로 2분마다 한번 도파민을 잴 수 있는 방법을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침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에 RMTG를 블락킹 한 다음에 침을 주면은 도파민의 코케인에서 올라간 거를 차단하는 걸로 봐서 이게 이 루트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루트가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NAC까지 가는 루트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 루트가 당연히 이제 관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케인은 아니고 메스암페타민을 써가지고 한번 해봤을 때 요게 저희가 만든 장치거든요. 이게 요 장치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로코모션을 울트라소닉 마이크가 여기 장착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밤중에 문을 닫아도 밤중에라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R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요번에 로코모션과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하죠. 이렇게. 측정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다른 데도 뭐 좀 보내기도 하고 부산대도 세팅도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코케인이나 메스암페타민 넣으면 50kHz 좋아라는 이렇게 말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메스암페타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좋아라는 소리를 많이 내는데 침을 주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LI5 주면 이렇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험도 더 진행을 했었는데요. NAC 부분을 파괴시키거나 뭐 블락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이 떨어지는 거를 좀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온도에 이제 이보은 교수님이 이쪽도 많이 응용하시는데 서머프로브 아까 했던 것처럼 온도계를 여기다 장착을 해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메스암페타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많이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1도 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브레인 온도가. 근데 여기다가 M글루를 블락킹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친 다음에 침을 주게 되면은 침 효과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침 효과가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2013년대 개발했을 때는 이게 버전 1인데요. MAI, 미케니컬 에퀴펑처 인스트루먼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근데 이게 너무 좀 벌크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개발한 거를 2014년도에 개발을 했었고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미케니컬한 스티뮬레이션을 주지만 전기 자극, 일렉트로 어큐펑처를 좀 결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제 결합을 했었는데 이건 좀 너무 커서 이 부분을 다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개발을 해서 2018년에 이제 요 세팅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기술을 가지고 논문을 좀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 요런 그 바이브레이션 가지고 논문을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던 분이 브리겸행 대학의 스캇 교수랑 카일 교수예요. 그래서 요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들은 저희 기계를 가져가서 세팅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재밌으니까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경추에 올라가는 그 정도만 해가지고 경추를 직접 자극하면, 바이브레이션 자극하면은 이런 중독 효과가 떨어질까? 해보니까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척추에다가 장착을 해서 했던 도파민도 떨어뜨리고, 가반요령의 활성도 높이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발표했더라고요, 거기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같이 논문도 같이 저희랑 같이 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더 재밌어 하는 게 요 바이브레이션을 그러면 뭐 침을 특정한 가운데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몸 전체를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데이터도 작년에 와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 보면 제가 있는 실험실이 여기 연구실이 여기 지금 발표하는 곳이 여기고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맨날 죽음의 장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 실험실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병존하는 곳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한 8명의 학생을 데리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 교수님이 이제 같이, 저는 서울 지부로 지금 임명해 주셔가지고 서울 지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부리겸영대학교 요번에 이제 스캇 교수님은 올해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안 하고요. 하일 교수랑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유현희 박사님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난징중의대학교에서 1년에 한 2번씩 정도 서로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데, 구한 교수랑, 이 구한 교수가 굉장히 침 연구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랑 계속 올해도 지금 같이 논문 같이 내고 이러는데, 굉장히 한번 같이 뭐 협력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 연락을 해서 한번 침 연구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